네. 이번 시간은요,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라고 해서요, 우리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유전자 단백질부터 들어갈게요. DNA와 유전자 이렇게 나와 있죠? DNA와 유전자 여기부터 우리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이 그림이랑 매치해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생물의 형질, 특성이라고 보면 돼.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 핵 속에 DNA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NA가 하나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염색체로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에 잠깐 존재하고요. 염색사로 실처럼 풀어져 있는 게 실제 모습인데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확대해 보면 DNA의 전체 중에서 부분마다 유전자 A, 유전자 B, 그리고 쭉쭉쭉쭉 2만 개 정도의 사람은 2만 개 이상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마다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 수 있는 단백질도 달라지겠죠. 요 흐름에 대해서 배우는 단어냐. 그러면 봅시다. DNA는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요, 최종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단백질이 아니라 애초에 결합을 하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을 의미해요. 핵 속에 있다라는 건 중요한 장소이고요. 실 모양과 같은 염색사, 그리고 세포 분열 시에 응축되는 염색체, 그 시기마다의 DNA를 부르는 방식, 요거 아셔야 됩니다. 유전자는요, DNA의 특정 부위에 있다라고 해서 부분이라 그랬지? 이렇게 부분, 특정 부위에 있으며 한 분자 DNA에 수많은 꼭 체크를 해놔요, 얘들아. 절대로 하나의 DNA가 하나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이 낚여요. 염기의 종류, 수, 그리고 배열, 순서에 의해서 유전 정보, 유전자가 결정이 돼요. 각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할 거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염기가 단위체 중에 들어있지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배열 순서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즉 염기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고요. 절대 다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형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생물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유전자에 의한 특성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번 단원에서는 얘기할 겁니다. 머리카락 색깔, 피부색, 키나 눈꺼풀의 모양, 혈액형 거기에서 혈액형 체크해보자 얘들아. 혈액형은요 눈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만 이러한 보기를 조심해야 돼.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겉보기에 알 수 없습니다. 유전자 중에 단백질 합성에는 관여하지 않고 RNA 합성만 일어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범위가 부분 수정됐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다 단백질을 만드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요 중간에 전달자 RNA가 있거든. 이 RNA 합성으로만 딱 끝나는 유전 정보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RNA가 단백질로 이렇게 추가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RNA 합성에서만 끝나는 유전 정보도 있더라. 그래서 정의가 조금 수정됐습니다. DNA 염기 서열에 단백질 또는 RNA 합성으로. 오케이. 그래서 정의가 조금 수정됐다라는 거. 아까 형질 중에서는 얘들아 이렇게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물려받는 형질이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비유전 형질이라 그래서
비유전 형질이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 비유전 형질. 이거는 우리가 획득한 거야. 얻은 형질이야. 머리카락 색이요. 자연갈색도 있지만 염색을 해서 얻어지는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획득한 특성도 있거든.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일단은 요번 단원에서는 모두 유전 형질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되 비유전 형질도 있구나. 오케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위를 유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DNA는 모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유전 정보를 가지지 않는 이러한 부위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합시다. 유전자와 형질의 발현이 되는 그 흐름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전자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A, B, C, D 단백질 여러 종류가 합성되는데 그에 따라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 선생님, 언니는 머리가 생머리인데요. 저는 반곱슬이에요. 저는 주근깨가 있는데 언니는 주근깨가 없고 보조개가 있어요. 이렇듯이 얘들아, 단백질마다 하는 기능,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형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발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형질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형질이 발현되는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전 정보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만들고자 했던 단백질 못 만들겠죠? 그래서 단백질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유전 질환이라고 해서요. 유전자에 의한 문제점, 질환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의 상황, 유전 정보대로 잘 만들어지는 단백질 합성으로 잘 형질이 발현되는 케이스와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이렇게 문제에서 다뤄질 겁니다. 얘가 나와 있네요. 갈색깔 눈동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갈색깔, 우리 몸에서 진한 색소를 나타내는 멜라닌 합성을 잘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요. 멜라닌 합성을 잘 하려면은 그걸 잘 만드는 일꾼이 필요해. 선생님이 단백질들을 일꾼으로 이렇게 잘 비유해요. 얘네들은 그럼 뭐냐? 멜라닌 합성 효소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요. 멜라닌 합성 효소, 일꾼입니다. 요 말을 빼먹으면 절대로 안 돼. 유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멜라닌을 합성하는 게 아니고요.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들어라, 효소를 적게 만들어라 이런 역할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멜라닌 합성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멜라닌 합성이 적게 되는 건 그 추후의 문제예요. 유전 정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거나 적게 만들거나 어떤 걸 만들거나 즉 단백질의 양과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다이렉트로 멜라닌을 많이 합성한다? 이건 틀려요. 오케이. 조심하십시오.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요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든 거야. 갈색깔 눈동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효소들은 일꾼이잖아. 그러면은 멜라닌 합성 효소가 기능을 수행합니다. 멜라닌을 만드는 기능. 그래서 진한 색깔 눈동자가 형질로서 발현되는 요 루트예요. 즉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 양이나 종류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형질이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유전자가 다르면 써머리 되어 있죠. 합성되는 단백질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단백질 차이는 양의 차이, 종류의 차이 둘 다 꼭 기억하세요. 형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푸른 색깔 눈동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일꾼을 조금만 만들어라 이거야. 그러면은 일 적게 해야 하니까 합성된 효소 양도 적겠죠. 그래서 푸른 색깔. 근데요, 알비노증이라 그래서 백색증이라고도 하는데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해서요. 색소가 안 만들어져.
그러면 피부나 털 등 우리가 좀 진한 색깔에 나타내야 하는 우리 신체 일부가요, 다 하얗게 백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유전 질환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유전 질환을 좀 알아볼 건데,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한 또 다른 유전 질환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일단 염기가 닫혔다 이거야. 염기 서열이 DNA 또는 RNA의 염기 서열에 염기의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 질환이 남모양 적혈구 비혈증. 이름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적혈구는 원래 기본 도넛 모양인데요. 이렇게 남 모양으로 입체 구조가 달라졌대.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달라지면요, 제 기능 못해. 입체 구조마다 기능이 결정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어떤 기능을 못하는지 보자.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전 정보가 닫혔어.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졌어요.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다 보니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요 정상 적혈구에 비해서 수명이 짧고요. 기능도 못해. 오케이? 그래서 뇌까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빈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빈혈뿐만 아니라 여러 신체 기관의 손상까지도 야기시켜요. 문제가 좀 있어요. 두 번째 대표 예시는요,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해서 페닐케톤이 신체에 쌓이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페닐알라닌을 분해를 잘 시켜야 페닐케톤이 안 생기거든. 그런데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 유전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만 이렇게 잘 전환되면요, 페닐케톤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데요. 페닐알라닌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문제가 생겨서 안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타이로신으로 전환을 못해. 그게 페닐알라닌이요, 페닐케톤으로 바뀝니다. 뇌조직을 손상시키는 지적 장애를 유발하는 심각한 유전 질환이에요. 오케이. 둘의 공통점은요, 특정 유전 정보부터가 이러한 정보의 흐름의 시작이잖아. 그래서 유전자 이상으로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그래서 유전 질환이 발생합니다. 유전자 이상이 그럼 왜 생기느냐? 이 원인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부모에게 물려받는 경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연변이.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그나마 돌연변이의 확률을 조금 낮추려면 노출되는 X선, 이거는 감마라고 있는데 감마선, 그리고 자외선, 담배, 연기. 그래서 이렇게 탈을 하는 성분이 특히나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는 빈도나 강도를 많이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좀 해서 우리가 큰 문제 없이 유전 정보가 발현될 수 있도록 이런 루트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뒤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실제 유전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제대로 알아봅시다.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서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 보자. DNA가 먼저 스스로 복제를 핵 속에서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 핵 밖을 절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DNA가 RNA한테 전사를 시켜줍니다. 무엇을 전사시켜주느냐? 우리가 복사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가진 유전 정보를 그 부분마다 만들 합성할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거야. 그게 전사. 그리고 나서 RNA가 전달받은 걸요,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로 가서 DNA의 데이터를 번역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사와 번역이 우리가 새로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때마다 RNA를 합성하는데 RNA가 만들어지는 게 DNA의 염기 배열 순서 때문이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RNA, 메신저 RNA라고 해서요. 전달자 mRN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NA가 있는 핵 속에서 일어나고요. DNA가 하는 일들 첫 번째 복제, 두 번째 전사 모두 다 핵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도 안 되고 번역은요. 이제 전달받은 RNA의 유전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이 돼요.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고요. 세포질 속에 있는 얘는 리보솜이 합성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세포질로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확한 장소 리보솜을 꼭 써야 된다 이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학교의 상황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RNA의 정보에 따라 세포질 속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불러와서 연결시킵니다. 그래야 단백질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상황. DNA 유전 정보가 그래서 RNA를 거친 거고요. 이게 리보솜으로 전달되면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라서 바로 단백질로 전달 이렇게 표현들 하고요. 단백질로 합성 이렇게 표현도 해요. 최종 목적은 이 단백질이야. 리보솜은 이제 장소 개념. 유전 정보의 저장이라고 해서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당, 염기순의 1대 1대 1 세트 중에서 이 염기가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라실이 빠진 네 종류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유라실은 RNA 거이기 때문이야. 유전 정보는요, 얘네들의 염기 배열 순서, 인산과 당은 상관없어요.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겠죠. 오케이. 그런데 DNA 염기에서 3개씩 묶을 거야. 일단은 써보자. 3염기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3개의 의미를 얘기해 주면 DNA의 염기 서열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 어떠한 순서로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가 이러한 정보가 있는 거고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D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 쌍이야.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3염기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즉 DNA의 3염기 조합 요 한 세트가 아미노산 한 개를 불러와라 이 뜻이 되는 거고 다음 3개의 세트가 또 다른 아미노산 하나 불러와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미노산들이 리보솜으로 모두 불려 들어와서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즉 DNA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만드는 요 리보솜으로 바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중간 단계에 암호라는 전달자 RNA의 코돈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래로 가서 연결할게요. 일단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약 20종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지정을 해야 돼. 그때그때 다 써먹는다 그 뜻이 아니라 모두 지정할 수 있는 암호가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즉 최소한 20종류의 DNA 암호가 필요해요. 그 이상인 거는 상관없지만 이하는 절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4종류의 염기가 2개씩 짝을 지어봤더니요. A 다음에 ATGC 이런 식으로 온다는 뜻이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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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즉 4 곱하기 4 16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뭐를? 암호를. A로 시작하는 경우 G로 시작, C로 시작, T로 시작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4개씩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4의 제곱 16개를 만들 수 있어서 20종류가 필요한데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3개씩 짝을 지을 필요가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3염기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3염기 조합으로 만들어 봤더니 총 64 종류의 암호가 생겼고 그것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에 충분하더라. 왜? 더 크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는 작았지.
그래서 우리가 3염기 조합이 된 겁니다. 염기 3개가 세트가 된 거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사를 시키는가, 새롭게 우리가 과정을 들여다 볼 건데요. DNA는요, 일단 상보적 염기과의 관계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그 중에서 내가 첫 번째 가닥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전사를 시킬 것이냐, 두 번째 가닥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전사를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이 DNA의 가닥이 서로 풀립니다. 그런 다음 DNA 염기 서열에 상보적 염기 서열을 가진 RNA를 합성하는 이제 과정이 생기는데 그게 전사. 얘네들 DNA끼리는 어떻게 상보적 관계였냐면은 A, G, C, T가 있었을 때 그 상보적 관계는요 T, C, G, A였단 말이야. 즉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이렇게 세트였는데 DNA 말고 RNA는요 타이밍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유라실로 우리가 이렇게 전사를 받습니다. 즉 RNA는 그동안 단일 가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부적 관계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이제 요 전사의 상황에서는요 RNA도 상보적인 관계로 전사를 받을 거야. 그래서 AU, GC 관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먼저 전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전사시켜보면 아데닌 얘가 타이민으로 받아야 되는데 RNA는 타이민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유라실로 이게 실수하기 좋기 때문에 문제에서 많이 다뤄질 거야.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이건 똑같죠? 타이민이 DNA에 있는 걸 보고 유라실로 받는 실수를 하면 또 절대 안 돼. 타이민의 상보적 관계는 아데닌이기 때문에 아데닌은 RNA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역으로 타이밍을 보자마자 괜히 유라실이 떠올라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심하십시오. 이제 RNA로 전사가 됐지? 그러면 코돈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바꿔요. 코돈이라고 명칭이 바뀌면 아미노산이 리보솜으로 운반되는 암호인 거야. 오케이? 따라서 아미노산을 불러오면 아미노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지? 걔네를 각각 펩타이드 결합을 시킵니다. 펩타이드 결합 기억납니까? 이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서 단백질로 합성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면 유전 정보가 어디로 간 거야? 단백질로 드디어 전달된 거지. 그게 생명 중심 원리이고요. 코돈을 한 번 더 설명해 놨습니다. 아미노산 얘네들을 지정하는 암호인데 그건 DNA가 아니라 RNA 거.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DNA 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삼염기 조합. 여기는 삼염기 조합. RNA 거 이렇게 전사된 이후는요. 코돈. 오케이. 아미노산을 지정할 건데요.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할 때 3개의 염기가 세트입니다. 그런 암호로 바뀌면 이제 코돈인데 DNA의 3염기 조합에서 상보적으로 전사된 64종류의 암호가 생기지? 왜요? 4의 3승. 따라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거나 끝나게 합니다. 코돈에 표가 있어. 요거는 옆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코돈표는요 시험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UUC네 페닐알라닌을 와야 되겠구나 지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런데 UUU랑 UUC 즉 암호가 달라도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왜 그럽니까? 64개나 되니까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중복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합성된 단백질이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해서 우리 형질이 나타나는 거, 발현된다 이렇게 말해요. 생물의 특성, 형질이었죠.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보시면 DNA가 직접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는요. 세포질의 리보솜이야. 즉 핵 밖을 나가야 된다 이거야.
DNA는 절대 핵 밖을 나가지도 못하지만 나가서도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독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볼 건데 일단은 거대한 문자예요. 크기가 커요. 핵에는 구멍이 나와 있거든. 핵공이라고 하는 요 구멍은 작기 때문에 거대한 분자가 핵공을 왔다리 갔다리 드나들 수가 없어. 그래서 훨씬 작은 단일 구조로 되어 있는 RNA가 핵공을 빠져나가서 세포질로 이동합니다. 그 그림이야. 여기 핵공을 나갈 수 있는 건 RNA. 그리고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유전 정보에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직접 단백질 합성 안 합니다. 오케이.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핵세포랑 원핵세포 이렇게 구분을 하는 비교하는 보기가 종종 들어가요. 하나의 단독 문제라기보다는 유전 정보의 흐름은 모두요 생명 중심 원리를 따릅니다. 진핵세포든 원핵세포든 쉽게 생각하면요 얘는요 진화가 더 많이 된 세포고요 얘는 진화가 덜 된 세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핵이 진핵세포는 있고요. 원핵세포는요. 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사하는 장소가 달라지는데 RNA 합성 장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건 전사의 장소고요. 단백질 합성 장소 이거는요. 번역의 장소다.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지. 그랬을 때 RNA 합성 누가 합니까? DNA가. 핵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핵에서 일어나고요. 원핵세포는 핵이 없지. 그래서 얘는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단백질 합성은요. 둘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데 문제에서 그러니까 전사의 장소가 달라진다. 번역의 장소가 달라진다. 진핵세포, 원핵세포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번역의 장소는요. 핵 유무 상관이 없어. 모두 세포질. 그런데 요 전사의 장소, RNA를 합성하는 요 장소는 달라집니다. 얘는 상관이 있겠죠. 핵의 유무랑 상관이 있습니다. 오케이. 보기 잘 보시고 유전 암호, 유전 부호 같은 의미고요. 이것은 DNA와 RNA에 모두 공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DNA의 사면기 조합도 유전 암호, 유전 부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RNA도 마찬가지 코돈이라고 했을 때 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통성이다 라는 거. 우리가 세균의 코돈, 암호가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사람의 코돈, 암호가 다른 아미노산을 불러 들어온다, 지정한다. 그래서 다른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모두 공통적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구나. 진화 정도나 진화 속도는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작의 조상은 같았구나. 이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생명 중심 원리 이 흐름으로 단백질이 합성되는구나. 요거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생명공학 기술을 잘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대장균의 DNA 재조합 기술로 예시가 나와 있고 사람의 유전자를요 세균에 넣어서 증식시키면 유전 암호 체계가 같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빠르게 우리가 대량으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에 착안됐어. 따라서 사람의 단백질을요 대장균이 세균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생명공학 기술에 잘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가 사람의 인슐린 그리고 생장 호르몬 요건데요. 대장균은요 DNA를 두 종류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 주 DNA 그리고 서브적으로 플라스미드라는 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출해서 사람 DNA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요 플라스미드에 부착시켜. 추출해서 자르는 과정, 이화작용이다라는 것들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붙입니다. 동화작용을 이렇게 일으켜서 재조합 플라스미드, 재조합 DNA, 얘를요 대장균 속에 다시 삽입합니다. 그러면은 증식 속도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량으로 필요한 호르몬, 단백질들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활용은 잘 나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여기를 보시면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이 발생하는 원리가 나와 있죠. CTT 이렇게 앞뒤는 동일한데 여기 중간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서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전사되는가 연습 한번 해보면 GAA로 이렇게 전사가 잘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걔가요 누구를 지정하는지 아미노산을 찾아보면 GAA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글루탐산을 지정하네요. 즉 중간에 앞뒤는 그대로 글루탐산이 와야 우리가 이렇게 정상 헤모글로빈으로 정상 적혈구를 만드는데 문제가 생겼대요. 비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 얘가 중간에 타이밍이요 A로 바뀌었네. CAT로 오케이 CAT로 바뀐 요 삼염기 조합에서 전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G 그리고 타이밍이 없으니까 U A가 되지. GUA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발린을 지정하네요. 즉 앞뒤는 그대로 똑같은데 중간이 발린으로 이렇게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달라진 거야. 아미노산의 배열이 달라졌더니만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합성하더라. 그래서 남모양, 즉 입체 구조가 다르다.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 못한다. 요거는 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얘기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 CTT 여기에서요. CTC로 세 번째 타이밍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을 좀 보자. 일단 전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G, A, G가 되겠네. 그치? 앞뒤는 서열에 문제가 없고 G, A, G가 됐을 때 어떠한 아미노산을 불러들어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DNA 염기서열 바뀌었네. 코돈 달라지겠네.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달라져서 비정상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런 루트로 서술을 문제 상황을 잘 보지도 않고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코돈표가 나와 있는데 코돈을 안 보고 바로 이렇게 방금 전 서술처럼 이렇게 DNA 염기서열만 변화된 걸 보고 서술을 마무리한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보자. GAG로 바뀌었더니만 누구야? GAG 글루탄산을 똑같이 지정하네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64종류의 암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복으로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하기도 해요. 따라서 하나의 암호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UUU 얘가 페닐알라닌도 지정하고 세린도 지정하고 이런 건 안 돼. 왜냐하면 그때그때 그럼 헷갈려져. 그런데 두 종류의 암호가 하나를 지정하는 건 괜찮다. 그 뜻이야. 따라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들까라고 우려했지만 DNA 염기서열이 바뀌고 암호도 바뀌었지만 정상적으로 아미노산 배열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정상적 혈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상황도 생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술을 끝까지 코돈표까지 꼭 확인하고 그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객관식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여기 RNA와 아미노산 꼭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답 맞춰보고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네, 해봤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빠르게 전사시키고 아미노산 써보면 얘는요, U가 되겠지? 팁을 주자면 얘들아, 문제에서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3개씩 빠르게 끊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검토를 할 때도 우리가 어디 틀렸는지 그 부분만 빠르게 찾기 좋고 그리고 C, G, U, G, C, C, C 타이밍 없지? U. 오케이. 그리고 G, G, U, U, C, U. 그리고 U, C, U가 한 번 더 오네요.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중복으로 아미노산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C, C, C.
그러면 선생님은 앞 글자만 써보면 얘는요 페닐알라닌이고 그 다음에 아르지닌이래요. 그리고 알라닌, 그 다음에 류신, 그리고 글리신, 그리고 세린이 두 번 이렇게 왔죠. 그리고 프롤린. 오케이. 주의해야 하는 거. 한번 보자. 문제에서 얘들아, 주어진 DNA 염기 서열에서 조건이 붙는 경우는 주의해야 돼. 어떤 조건이냐? 여기 CGG부터 전사가 된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요. 이거 쓰면 틀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서부터만 전사시켜야 돼.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요게 뭐냐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지 얘들아. 즉 전사를 끝낸다 라는 종결 코돈이에요. 오케이? 종결 코돈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없더라도 마지막에 종결 코돈 요런 식으로 종결을 시켜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조건 잘 보시고 서술형일 때는 특히나 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고생했고요. 이런 문제 잘 적용해서 만납시다. 수고했어요.